2021년도 5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41분 16초 39분 증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이걸 예정이 없던 건데. 나왔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네. 좀 많이 또 늘어나고 있고 자료도 계속 구독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자료가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도 곧 10,000명 되겠던데요? 아니야, 우리 10,000명을 지금 계속 못 되게 됐어. 잘라내는 거 아니야? 10,000명 되면 이벤트 한다 그랬단 말이야. 20명 남았어, 20명. 아, 진짜? 180명이네. 아, 잘라야 되는데. 하여튼 가치투자 클럽도 많이 해주시고 주식 돋보기도 가입해주시고 네이버에 스톡헌터 카페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매크로는 똑같습니다. 금리 싸다. 돈값이 싸기 때문에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미국 고용지표 잘 나와도 비농업 부분 고용이 뭐 한 200만 명 지금까지도 예측하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200만 명 나와도 금리가 조금 오르고 말지 싶다 그 정도. 옐런 아줌마는 왜 그런 거예요? 태핑 한번 날려본 거지. 그게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팅할 수 있는데 그냥 내보냈거든. 그냥 한번 잽을 날려본 거야. 반응이 어떨지. 시장 과열을 좀 눌러주는 뭐 그런 그런가요? 거지. 인상할 가능성은 있지, 이 가능성이야. 인상은 해.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빠른 시간 내에. 그거가 문제지. 근데 지금 올라오는 경제 지표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조금 자산이 막 주식시장도 막 붐이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막 지금 난리고 원자재도 지랄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목재 가격도 뛰고 하다못해 치즈 가격 이런 것도 뜁니다. 유제품 가격도 뛰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만 안 오르는 거야? 인건비도 이제 오르겠지. 왜냐면 너도 이제 치즈 사 먹어야 되는데 비싸지니까 그러면 임금이 올라야지. 출연료가 올라야 되는 거야. 출연료 올려주는 건가요? 그럼 뭐 저 고용자가 모른 척 하는데 여기도 피고용자인데. 그래. 다 오릅니다. 다 오르고. 말음 아니에요, 말음. 금리는 그러면 네. 연내에 올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연내에 올릴 가능성도 있고 보통 금리를 올리는 그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오면은 채권 시장은 미리 반응합니다. 미리 반응하고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금리가 싸다. 돈값이 싸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빵 쳤다가 좀 밀려있지만 다시 또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가격들이 오를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뜨고 있죠. 그게 이제 달래 뜨는 게 아니라 재료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전 세계에서 이 지수를 만드는 데가 이제 S&P라는 데인데 S&P에서 암호화폐 인덱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ETF도 출시가 될 것 같고 그 사전 작업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있고 대표적인 표현은 이제 커스터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은행이 거래를 할 때 받으면은 그거에 준하는 것을 잠궈 놓는 예탁해주는 보관해주는 기능을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달러 가져와 가지고 원화로 바꾸고 그 원화로 이제 주식을 사죠. 채권도 사고. 그럴 때 그 은행이 커스터디 기능으로 요 환전도 해주지만 그만큼의 준하는 뭔가 보관을 해줘요. 좀 어렵지. 커스터디 물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환과 연계된 주식과 연계된 커스터디 물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환율에서는. 근데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 커스터디를 하는 은행들이 등장을 했어. 세계 5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가 이제 피델릭스인데 피델릭스가 선빵을 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나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ING, 뭐 노무라 이런 데들이 다 비트코인 커스터디 보관하는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막 내놓으니까 그 자산 시장이 중앙정부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인정을 했어. 그러면 화폐의 기능이 유통 아니겠어? 그렇지.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거지. 나중에 우리 임금도 이제 코인으로 받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국내에도 KB 국민은행이 그걸 시작했습니다. 코다라고 하는데 코다. 찾아보면 또 나오겠지. 코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가 그 카카오에 하는 걸까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 서비스를 하는 거지. 뭐냐면은 증권사에다가 고객이 돈을 맡기고 주식 거래를 하잖아. 증권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수탁기관에다가 돈을 맡겨놔야 돼. 분리시켜놔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 돈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약간 커스터디라는 표현을 써요. 대신 맡아준다는 거지. 보관하는 그러니까 것들을 메이저 금융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비약시키자면 예전에 금태환처럼 그걸 보관해가지고 그 발행의 보증을 잡는 건 아니지만 어디 없어지지 않게끔 보증해준다는 거야. 지급 보증의 개념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되잖아요. 5천만 원. 그렇지. 그 예금자 보호인데 그거하고는 좀 개념은 다르지만 결제 이행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코인 거래를 했어. 이영수 대표가 팔고 내가 샀어.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지갑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물론 그 블록체인 자체가 거래의 공유니까. 근데 중간에 하나 기관들이 껴가지고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지. 에스크로. 그렇지. 결제 이행 같은. 얘가 내다봐야 내다봐야 된다. 그 도망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팔고. 딱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는 그렇지. 그리고 또 에스크로. 인덱스나 ETF라는 게 설정이 되면은 누군가 이 어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세계 5대 자산운용사들이 하기 시작했다고.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돈값이 싸지니까 그런 것들의 효용성, 거래가 아직도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값이 비싸지지 않아 지금 당장.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주식시장 다시 또 뭐 그냥 위를 보자. 무엇을 볼 거냐? 그러면 얘가 잘하는 바이오를 보는 거지. 자, 매크로는 그래서 별 신경 쓰실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포착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골 때리는 거는 경제 지표는 좋은데 금리는 안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싸죠. 그러니까 달러를 차환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돈놀이 하는 계속 배팅하고. 어젠가 오늘 그 아이큐브 공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엑스큐브, 아이큐브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듣게 될 건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공정 쪽에서는 EUV 극자외선 노광 쪽을 주시해야 되고 후공정 쪽에서는 큐브, 엑스큐브, 아이큐브를 주목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뉴로모픽 반도체로 가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백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관련주들은 이제 뭐 항상 이야기했지만 KC텍,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파크 시스템스, 고영, 인텍플러스 이 정도는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PC 그 뜯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따만한 PCB 기판에 메인보드에 CPU 뭐 따로 돼야 되잖아. 따로 그지? 했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쫙 줄어드는 거예요. 이따만한 뭐 손톱의 크기.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PCB 없이 필름 위에다가 칩을 다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팬아웃 WLP나 PLP 같은 경우는 PCB 없이 어. 이제 필름 같은 거, RDL 같은 데다가 이제 위에서 하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인터포저를 많이 써요. 이제 3D로 바로 가면 좋긴 한데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딱 바로 가면 좋긴 한데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게 기존 회로를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불량이 나면 어떤 이 로스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실리콘 웨이퍼 하나 깔아놓고 요렇게 나란히 해서 연결해 놓고 그러면 이제 I/O 채널 수를 넓히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포저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이렇게 더미한 걸 하나 쓰는 건데 그게 이제 2.5D 그러니까 CPU, 메모리, 그렇죠. 또 뭐지? NPU. 스토리지. 요걸 그냥 하나의 칩화. 그렇죠. 하나의 원칩 칩화 해버리는 거예요. 패키징을 하나로 해버리는 건데 그러면 열나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그죠? 나오겠지. 그리고 전자파 간섭도 엄청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EMI 차폐도 그렇죠. 중요해지고 맞습니다. 중요해지고 방열 같은 것도 중요해지고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3D를 쌓아야 되니까 잘 갈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게임하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PC가 거의 워크스테이션급으로 그렇죠. 순행식으로 열을 시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양이 높아지면 열이 많이 나서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우리 많이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반도체도 막 프로세싱을 많이 하면 열이 나요. 그렇지. 그리고 게임하면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그래픽. 그래픽이 워낙 고성능 그래픽이니까 그런 걸 막 돌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PC방 가면 후끈후끈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열나니까. 맞아.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보면은 막 PC들 정말 맞아요. 많은데 그렇죠. 그걸 시키기 위한 막 에어컨, 팬들 엄청 달려 있죠. 시설들, 그렇죠. 하여튼 열이 많이 나는 거. 열을 빼내야 되는 방열 기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폐, 전자파끼리 간섭.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반도체끼리 간섭되는 붙어 거. 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뭐 터널링 효과 맞아요. 같은 거지. 예. 다 직결된 거예요. 우리 앞에 했던 방송들 찾아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39금. 안 찾아보지. 아니요, 의외로 좀비같이 계속 조회수가 늘어. 형만 체크를 안 할 뿐이야. 오늘 본방에 오늘 했던 게 뭐였지? 삼진이요. 삼진. 정말 은둔의 회사예요, 삼진은. 근데 한 10배 가겠냐? 10배까지는 모르겠고 한 3, 4배는 갈 것 같아요. 야, 700억인데 네.
못 가는 법은 없지. 뭐 그렇죠. 사실 실적도 나오고 삼성이 뭔가를 새로운 걸 하는 데 있어서 꼭 얘가 따라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걸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1세대 때는 네. TV 리모컨 맞아요. 였잖아. 근데 리모컨 그거 뭐 돈 되는 건 아닌 음. 거고. 그런 연이 다 해서 지금 2세대 경영인데 음. 연줄이 어디 접점이 있나 봐. 그지? 그거예요. 삼성이 처음에 IoT 사업한다고 해서 아틱이라는 플랫폼을 내놨잖아요. 아틱. 네, 아틱이라고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동참해주는 회사 거의 없었어요. 얘들은 뭔가 이제 베팅을 했던 거죠, 그게. 아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삼성 따라간다. 삼진이. 네. 그래서 이제 아틱 때부터 핵심 협력사가 됐고 운 좋게도 이 삼성 IoT 사업이 커진 거예요. 삼성이 이제 나중에 아틱을 하다가 실리콘밸리에서 스마트 싱스라는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더 키웠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큐브 예. 형태의 통신 칩도 거기 하나 들어갈 그렇죠. 수 있나? 통신칩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안테나인 패키징이라고 해서 VTX. 네, 패키징 안에 안테나를 집어넣어버려요. 애플 같은 데서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EMI 차폐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 에어태그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에어태그. 에어태그. 애플 에어태그.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에르메스하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뭐 찾아본 거 있어. 얼마나 동전으로 이제 택 가는 거.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물건 잊어버릴 때 정확한 위치를 맞아요. 찾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 이제 오디세이를 넣어놓으면 음. 형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네. 많이 되는 그런 일들 보면은 못 찾아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GPS로 하면 어. 형이 어떤 건물에 있는지 위에서 딱 점을 찍으니까 아 여기 편의점 갔어. 그걸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요거는 3차원으로 돼서 지하에 있는지 딱 알아요. 지하에 찾아. 주차장에 있는지 안단 말이야. 제가 더 그래서 이상해. 이게 중요한 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통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 네, 그게 이제 삼성이 좀 이제 제안을 해서 근거리에서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통신 표준인데 삼성이 이거를 주도해서 2018년에 밀어서 표준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애플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제품화한 거예요. 삼성도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가지고 뭐 이제 갤럭시 태그 같은 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고 왜 커지냐면 중요한 게 건물 내에서 어떤 3차원을 정확하게 센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증강현실이란 우리 뚜렷하게 이게 나오잖아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AR을 구현하기 위한 매핑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센싱. 타임 오브 플라이트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MC 넥스를 또 해서 맞아요. 검사 장비인 이즈미디어 이즈미디어 날라갔지. 네, 맞아요. 다 날아갔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센서들을 집안에 곳곳에 박아 놓을 거라고. 애플이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그러면 곳곳에 박아 넣어야 되니까 누가 만들어서 납품해야겠죠. 그걸 이제 삼진이 할 거라는 거예요. 삼진이. 네. 왜냐면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리모컨이 아니에요. 맞아. 그럼 리모컨에 이거 박아 넣어서 테스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뭐 리모컨 찾으려고 또 그걸 뭐 키워가지고. 뭐 뒤지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어쨌든 실증 테스트는 할 거라고.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미니 스피커가. 그래서 소리를 내요. 예, 그래서 소리를 내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또 삼진이 스피커도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하고 통신 모듈도 하고 통신 모듈 하는데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직비라는 굉장히 저전력 통신, 블루투스도 하고 거기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모두 통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큐브 형태로 때려 박아 넣는 거 집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기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같이 공부를 좀 해봤던 기업 네. 중에 이제 엔바이오니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뭐 또 전기차도 있고 바이오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맨날 바이오 물어봐서 이거 바이오로 준비한 건 아니야. 반도체 쪽도 있고 수소 연료 전지차도 있고 맞아. 이런 쪽을 막 스터디하다 보니까 항상 걸리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예요. 소재하는 700, 여기도 회사인데 700억이 시총 700억대지. 700억 정도. 삼진도 시가총액 700억대. 네. 이 엔바이오니아도 시가총액 네. 700억대. 엔바이오니아는 상장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나? 그쵸. 기술 특례로 들어왔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어. 처음에는 이제 가장 스탠다드하게 보통 매출을 깔고 가야 되는 정수기. 정수기 필터. 정수기 필터. 그게 또 좀 색다르다며. 이게 정수기 필터가 기존에는 어떤 유리 섬유 가지고 글래스, 필터를 만들어요. 글래스 파이버. 네, 글래스 파이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필터 성능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유익한 뭐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분까지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증류수에 가까운 걸 마시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암이 생겨요. 오, 장복을 하면. 네, 장복을 하면 암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파이버 소재를 가지고 이 복합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창호지 만드는 기술하고 그렇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한지. 그렇죠, 한지. 한지를 보통 이렇게 그렇죠. 닭나무 같은 거를 그렇죠. 빻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물에 네. 용융시켜서 흔들어가지고 얇게 하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발전된 거잖아. 맞습니다. 멤브레인이라는 게 그냥 얇은 막. 이제 그 어떤 기공이라고 구멍이 아주 미세한 구멍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유해한 거는 걸러내고 유익한 거는 보내주는 게 이제 목적인데 기존에는 글래스 파이버 그러니까 유리 섬유 가지고 썼는데 안 썩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맞아. 친환경 정수기 쪽이 어떻게 가냐면 나노셀룰로스 쪽으로 이제 필터가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나노셀룰로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종이처럼 만드는 거죠. 펄프를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점이 이 회사의 기술은 그거예요. 나노셀룰로스 가지고 이걸 하는 회사는 있지만 그 필터에다가 양전하를 입힌다. 맞아. 양전하를. 그럼 양전하를 입히면 뭐가 좋으냐면요. 바이러스는 음전화예요. 맞아. 물성 자체가. 그래서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들이 여기 들러붙어요. 맞아. 그리고 어떤 미네랄이나 물 같은 거는 그냥 통과시키는. 맞아. 이게 앞으로 좀 굉장히 트렌디화 될 거고 이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본 빵으로 깔고 있어야지 매출 인식이 좀 그쵸.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번에 나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있거든. 신속 진단 키트도 그런 형태겠지만 우리 이제 검체를 여기서 보통 콧구멍 확 찔러가지고 목구멍 확 찔러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검사소에서 하는 거고 스스로 할 때는 검타액이나 침이나 아니면 소변도 피, 혈액 같은 거를 그거 떨어뜨리잖아. 그렇죠. 그치? 거기 보면은 이제 패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죠. 처음에는 검체 흡습 패드, 그다음에 진단 패드, 그다음에 샘플 패드 이렇게 돼 있나? 그렇죠. 네. 근데 검체를 흡습하는 그 흡습 패드, 거기도 이 회사가 하지. 그렇죠. 요게 딱 떨어뜨리면 막 흡습해서 이 그 검체를 쭉 빨아당겨서 요 센싱하는 데까지 당겨 올리는 거예요. 박리 네. 확산, 그러니까 얇게 펴야 되는 거지. 글로벌 에보트라는 회사가 알버트. 에보트가 거의 이 회사 걸 독점적으로 가져다 대박이야.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게 대박인데. 네. 근데 이게 네. 글로벌 체외 진단 키트 탑3. 탑3 안에 드는 회사예요. 에버트. 글로벌리 봐도 한 탑7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렇지. 네. 근데 제약 그 글로벌 회사의 진단 키트의 흡수 패드는 다 엠바이오니아 거야. 근데 엠바이오니아가 이건 해도 되나? 다 오픈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걔네가 그거를 네. 모듈화 시켜서 납품했으면은 진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대박인데 그냥 원단만 그동안 한 거죠. 네. 누구한테 해주고 걔네가 모듈화 시켜서 그쪽 회사에다가 납품한 거야. 그러니까 모듈화 시킨 회사가 대박이 났어. 네. 하여튼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IT 쪽으로 그렇죠. 넘어가. IT 쪽으로. 초순수.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세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미세 공정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파티클이나 이물질도 이 회로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걸 다 걸러내야 돼요. 초순수라는 게 뭐냐면 한 번 걸러내면 이제 증류수라 그러잖아요. 한 세 번 정도 걸러낸 거예요. 그럼 걸러내면 뭐가 걸러내야 되냐면 일단은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 같은 이온들 다 걸러내야 되고요. 그렇지. 이물질, 바이러스도 걸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순수한 물이라도 그게 이 뭔가 기체 상태, 플라즈마 상태에 O2나 H2가 있어요. 네, 산소나 수소가 있어요. 그렇지. 산소가 있으면 산화시키잖아. 그렇죠. 산소가 있으면 산화가 돼버려요. 반도체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걸러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미세한 필터가 필요한데 그렇지. 이걸 3M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글로벌론 3M. 이거를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개발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효용성이 개발 있는 걸로.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가 있다. 네, 뭐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막 떨어대면 안 떨어내면. 되고. TSMC 도 어쨌거나 봐요. 초순수라는 거는 분명히 있잖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나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에서 한 62%의 초순수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다 반도체 회사들이잖아.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MC, 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다 특히나 반도체. 한자리수 나노대, 그러니까 5나노, 7나노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이다. 초순수에 대한 특허도 일본 애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국산화를 국내에서 빨리 이렇게 노력을 하려면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지만 많이 도와줘야 돼. 나는 사실 도와줘야 된다고 봐. 이 복합 소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코팅을 해서 뭐 맞아. 전화를 입히든지 아니면 뭔가 나노를 코팅하든지 맞아. 이런 게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렇지.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네. 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 수소 연료 전지에 보면 스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넥소가 한 7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엔진 역할은 스택이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스택이 이게 네. 이렇게 배터리 막 적층해갖고 맞아요. 싼 그거 배터리 아닌가? 셀이라고 셀 보시면 돼요. 쌓았고. 네. 이제 이거를 스택이라 그러는데 음. 그 스택 안에서 우리가 머티리얼로 보면 우리가 MEA라고 그래서 막전극 접합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계에서 보니까 그거보다 GDL이라고 해서 기체 확산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이 스택에서의 원가의 절반 정도가 GDL이에요. 그것도 멤브레인 막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긁어낸 거?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기체를 확산시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산소하고 수소가 반응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확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기체 확산막. 그렇죠. GDL이.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일으켜서 팍 이렇게 확산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독일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비싸게 팔고 한 있어요. 장당 만 얼마? 한 장당 10,000원인데 그게 400장? 440에서 뭐 880장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스택 가격을 결정하는 수소연료 전지 차의 중요한 우리가 가격이. 단가까지 이야기해도 되나? 어머머머머머. 텀을 두고 예. 보면은 아까 삼진 같은 회사, 그 다음에 엠바이오니아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5배 내지는 10배까지도 사실은 저 이즈미디어보다 나아요 이런 회사가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뭐 맞아요. 당장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건 몰라. 몰라요. 주가는 모르겠어. 사실. 오히려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갈 거는 NS 쇼핑. NS 쇼핑. 저 써놨네. NS. 너 왜 써놓은 거야 저거? 네, 최소한 내가 그 준비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무리 아 대박인데? NS 쇼핑 그냥 모멘텀이지 뭐. NS 쇼핑이 시총이 한 4,500억 되거든요. 그 정도지. 그런데 2014년 부동산 경기 최바닥일 때 맞아. 양재동에 그렇지. 4,500억 정도의 땅을 샀어요. 양재 아저씨. 2만 8천 평 정도 돼요. 맞아. 그게 지금 평당 1억 한다는 소리 듣고 평당 5천만 원만 쳐도 이게 대박이지. 1조 4천억이거든요. 그럼 이 회사 시총이 4,500억인데 땅을 거의 뭐 한 1.5조, 2조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산주로 그냥 그렇잖아요. 금리가 또 혹시나 튀면 또 자산 가진 애들이 좋잖아요. 그 네. 땅을 하림에다가 대여를 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하림이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오리고 뭐 밑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내고 막 이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야 그렇게 되면 거기 그게 어디냐면 양재 IC에 있어. 그러면은 노른자 땅인데 여기에 대규모의 단지가 올라가면 와 거기 교통 다 막힌다. 그냥 끝장이다. 지금도 끝장인데. 그랬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바뀌는데 한남에서 동탄까지 지하로 뚫는데. 그게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동아지지라고. 또 여의도에도 하나 뚫렸잖아요. 인천 가는 길. 그치. 그죠? 그 예. 지하가 있잖아. 유료화긴 한데 도로를 다 예. 밑으로 이제 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NS 쇼핑의 그 땅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NS 쇼핑이 NS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하림지주. 하림지주는 종목 막 나온다. 하림지주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갑니다. 알죠? 예. 네네. 방미를 해서 뭐 딜을 하러 반도체 얘기도 할 거고 뭐 이러는데 경제사절단이 크게 꾸려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 유일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맥이 있습니다. 하림지주의 김은국 회장이야. 다시 돌고 돌아 테마야 테마. 김은국 회장이야. 호랑나비의 그분 아니고 들이대 그분 아니고 김은국 회장을 아마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은 또 부각이 되고 아까 있던 NH 홈쇼핑의 그 땅을 임차해서 올리려고 개발하려고 했던 하림지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게 많잖아. 그래서 하림지주도 좀 모멘텀주로 삼양식품은 우리들 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네. 더럽게 안 오지. 아니 밀가루 뛰니까 결국엔 가격 올리지 않겠니? 응? 회사 망하게 되겠니? 우리 가뚜기가 안 올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다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럴 거라고 봐요. 하여튼 네. 그래서 삼양식품은 계속 보고 있고 또 뭐 종목 있습니까? 지어소프트 예전에 우리 한번 아, 방송했었는데 네네네네. 10,000원 초반에 했었어요. 많이 올랐더라고. 많이 올랐지. 네, 여기가 이제 오아시스몰을 해요. 요즘에 쿠팡 그 상장 쿠팡 때문에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당일 배송밖에 못 써요. 한 번 쓰면 이거 못 맞아. 끊어. 맞아, 이거를. 맞아. 예. 2, 3일 못 기다리거든요. 이 지어소프트가 운영하는 유기농 전문 쇼핑몰이 오아시스몰이에요. 여기가 정말 회원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게 그리고 피어 그룹이 그거예요. 쿠팡 그리고 저기 마켓컬리.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회사는. 너무 싸고 그리고 심지어 걔들은 적자인데
이 회사는 돈을 벌어요. 작년에 100억 넘게 벌었어. 유기농 제품을 떼와서 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사요 사람들이. 그렇지. 원래는 이게 강남하고 분당 쪽에 수험생 엄마들이 그 입소문 타서 유명해졌거든요. 맞아. 지역 토산품들 이런 거 소싱을 잘하는 거고. 신토부리. 네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점이 이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 많아요. 오프라인 매장이 많으니까 신선식품 업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재고에 대한 리스크예요. 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재고를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야. 근데 이 회사는 한 10% 20% 그냥 떨이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신선식품 이런 것들은. 그렇지.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런 것들을 파니까 코스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 마켓컬리가 아마 미국 나스닥 상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빵 뜰 거고 그러면 이 피어 그룹으로 이 회사도 키 맞추기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발린 이송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아이템 트레이드 와 이송 아나운서의 네, 날카로운 질문. 저는 날카로운 질문. 불닭볶음면 받고 맥주는 모르겠지. 근데 이제 계절성이 있으니까 보통 계절줄 아래서 맥주를 많이 먹을 때가 스포츠 이벤트 있는 해. 근데 올해 올림픽이 있긴 있어. 그지? 일본에서 월드컵 이런 거 하면은 그때 소비가 확 늘긴 해. 그리고 더워질 때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맥주는. 근데 이게 좀 복합하게 꼬여요. 소재와 악재가 섞여 혼재돼 있는 있네요. 거지. 예. 그래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판매량이 조금 정체되면은 그게 이제 물타기 돼버릴 수 있어서 조금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음. 사람들이 안 먹진 않지 않을까요? 먹겠지. 그리고 이제 여름인데. 그렇지. 나쁘진 않겠네. 근데 이상하게 하이트진로 같은 데가 주가가 좀 들쭉날쭉거려가지고 위치를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갑자기 찾아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지. 아, 야 괜찮겠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흘러내렸다가 이제 바닥이네. 약간 오르고 있고. 괜찮네. 네. 위치가 좋네. 위치가. 주식이라는 거는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는 주식 막 좋아요 하면은 더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진로는 그러니까 테크니컬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사들 뭐 차트 보시죠 이런 애들 사람들은 좋아하겠네. 우리 조만간 이영수 대표도 차트 보시죠 이거 한번 해야지. 손절가 그럼 딱. 손절가 자 리딩방 들어오세요. 그렇죠. 39금 리딩방. 우리 체인마 전문가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진짜? 나 몰래 좀 알바 뛰고 그러지 마요. 진짜. 나도 그냥 부자 되겠어 저.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그거 뭐 할 줄 몰라요. 나는 내 유튜브도 잘 못 볼 줄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 그건 뻥입니다. 제가 할 때는 직접 얘기할게요. 네. 기간이 있어요? 기간? 대차의 기간이 있지. 주식을 빌려오는 기간. 뭐 3개월 빌릴게요. 하잖아. 그럼 되면 보통은 다 그냥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부드럽게 넘어가거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까다롭게 볼 수 있지. 근데 결국 공매도의 문제점은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차를 하고 공매도를 때리는 거는 합법이야. 그런데 대차를 안 하고 때리는 놈들이 많은 거야. 특히 외국인들 중에. 그러니까 막 주식이 없는데 막 팔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근데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그러면 다시 공매도 금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냥 공매도는 이제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어떤 그게 문제가 돼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 페널티가 굉장히 세요. 진짜 먹은 것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가 또 로펌 써가지고 소송하면 또 막 많이 깎여요. 처음에 막 100억 때렸다가 나중에 한 12억 내고 이러거든. 근데 뭐 수익 낸 건 몇백억 내는데. 차라리 그 돈 내고 그렇죠. 얼마 전에 메이도프라는 아저씨 메이도프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거래소의 이사장,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펀지 사기. 그러니까 이 다단계 금융회사들의 개념 알잖아. 이 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익을 주고 뒤에 거는 또 빼고 이익 주고 이게 펀지 사기인데 돌려막기. 그거에 아주 희대의 그 사건이 있었어. 메이도프 사건이 몇 년 전입니다. 형량을 140 몇 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초인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징이 되면은 불법을 저지르기가 야, 한 번 걸리면은 쫑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그렇지. 뭐 몇 년 좀 살고 내가 좀 세이브해 놨던 거 또 뭐 벌금 내고 또 정관예우의 변호사 잤으면은 뭐 유전무죄니까 이게
그걸 때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이거 너무 사회면으로 갔나? 뭐 얘기해달로 하니? 공매도를 하달로. 공매도 네. 이야기하다가. 자 질문. 그 공매도를 한다면 언젠간 갚아야 되니까. 주식으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쵸. 그 쇼커버링 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봤어요. 공매도를 하면은 시장에 많이 물량이 풀린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얘네가 언젠간 갚아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싼 가격에서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건 계속 거래가 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 올라갈 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숏 커버링 물량인지를 찾아서 이걸 따라가라. 이 말이 있는데 뭐 중간에 좀 조금 꼬였는데 이겠잖아.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네들도 이 불안하잖아. 손실이 난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는 이익이 한정돼 있어. 왜? 주가는 빵원 되면 끝나는 거잖아. 10,000원에 매도를 쳤는데 빵원 되면 그냥 끝나. 그렇죠.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어. 그잖아. 주식이 뭐 마이너스, 유가는 마이너스를 갔지만 주식은 마이너스 1,000원, 2,000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빵원 되면 끝나. 그러면 10,000원 딱 먹는 거야, 한 주. 매도를 쳤을 때. 근데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무한대야. 그러니까 이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한대란 말이야. 공매도의 불리한 점은. 근데 내가 공매도를 친 순간부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갔네? 그러면 손실이 계속 나잖아. 작년에 테슬라 같은 거. 그렇지. 테슬라나 이런 데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몇백 올라버리고. 이게 10,000원에 매도를 쳤는데 12,000원이 되면 20%가 이미 난 손실이야. 공매도는. 그때부터는 이제 규정이 있어 사실은. 공매도는 개인이 많이 치는 게 아니라 펀드들이 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꺾어. 그때부터는 숏을 커버해야 되는 거야. 숏 커버링. 사서 갚아야 되니까. 숏 커버링. 가뜩이나 오르는데. 주식 사야 돼. 돼. 계속 또 올라. 그럼 더 비싸게 사. 더 비싸게 수급이 더 사고 들어오는 커버링을 해야 돼. 커버링은 갚아주면 되는 거야. 주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주식이. 숏 커버링이 나오는 거는 저거는 공매도가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따라가. 이래서 숏 커버링을 주목하라.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공매도의 평균 단가를 봐. 대차 잔고와 공매도의 평균 단가를 추정해 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뭐 한 10%면은 이게 보통 내가 하는 펀드들은 그 10% 로스가 나면 못 견딜 거야. 그러면 이제 숏 커버링에 들어오겠네. 이런 걸 사는 거지. 그렇게 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네. 그럼 오케이? 그 물량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물량인지. 커버링인지 그냥 보통은 창구가 외국계 창구가 등장을 하잖아. CFD 창구가 됐던 뭐 이런 창구들이 보면은 외국인이 갑자기 주식을 막 사. 왜 사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숏 커버링. 보고 좀 어디다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뭘 올려줘요? 왜? 개인들이 보기 힘들잖아. 일하느라고 바쁘고. 내가? 그리고 또 댓글에서 봤는데 네. 어떤 분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2년째 물려 있대요. 물려 있다고? 네. 왜 물려 있을까? 종목 상담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언급했던 기업이긴 해. 매출도 늘보고 뭐 실적도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이유를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2년이면은 저기네 그 코비드 터지기 전이잖아. 그럼 그쵸. 여기 가격이라고 한 대충 2만 원 언저리 같은데 코비드가 터졌을 때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박살이 났어. 2000년 3월에 이제 바닥 나오고 쭉 해서 지금 올라왔네. 근데 얘는 더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 어쨌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은 잘 알잖아요. 네. 반도체 증설하거나 뭐 어디 플랜트 이런 쪽도 그렇지. 하고요. 이게 그 사업을 뭐 건설 사업도 하고 뭐 레미안 짓고 건설. 그러냐. 예, 건설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하지만 플랜트가 좀 큰데 반도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근데 아까 우리 초순수라는 표현 썼지. 초순수를 삼성전자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그 정유 시설만큼이나 이 배관이 엄청나게 커. 떡 이게 아니라 엄청난 시설인데 그걸 삼성 엔지니어링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오폐수 나가는 것부터 다 정리하는 거야. 순수한 펀더멘탈로 보기도 좀 힘든 게 이게 또 지배주 구조 뭔가에 또 중요한 계열사다 보니까 그런 가수요들이 막 들어가 있어. 이제 거기서 이제 물리는 사람들 또 썩은 물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썩은 물량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펀더멘탈로 좀 추정하기 힘든 기업.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뭐 상당히 지금은 버티면 좋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좋을 것 당장 같은데. 필요한 돈 아니면.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금 주권방송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에 가치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고 주식 돋보기는 10,000명 넘어가면 안 돼. 그만 들어와. 이거 그만 들어. 이벤트 뭐 준비 안 했죠? 알았어. 하나도 안 했어. 자 준비를. 오늘도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네, 댓글. 댓글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 안녕.